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가족들과 행복 가득한 하루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린이날인 만큼 아빠들의 대표 세단인 K8과 그랜저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도도튜브 영상을 통해 K8의 하이브리드 공식 가격표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슬픈 소식과 기쁜 소식이 공존했었는데요. 우선 반도체 부품 수급난에 따른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10월 이후 출고라는 안타까운 소식과 종전 K7 하이브리드 대비 약 11%나 높은 복합 연비 18km를 달성해 하이브리드로서의 장점을 뽐냈습니다. K8 하이브리드는 저공해 자동차 제2종으로 공용 주차장 및 전국 공항 주차장 요금 50% 감면, 그리고 남산 1,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또한 하이브리드만의 장점인 저진동, 저소음을 바탕으로 쾌적한 주행 질감 역시 인기 비결일 것 같습니다. 사전 계약 첫날 1만 8천 대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K 시리즈의 명실상부한 대표 모델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나 했는데요. 하지만 K8에게도 어두움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게 아닌가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4월 8일 출시된 첫 달 판매량이 고작 5천 대 정도 남짓에 그쳤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월 1만 대는 넘기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쟁 모델인 그랜저의 경우는 2019년 11월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만 대 가까이 판매한 것에 비하면 신차 효과가 무색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이번 K8의 사전 계약자 중 비중이 높다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시로 조금 더 판매량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부품 수급난으로 정상화된 옵션은 10월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라 악재라면 피하고 싶은 기아 자동차일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그랜저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도 들리고 있죠. 이 또한 K8에게는 악재로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일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항상 그래왔지만 경쟁 모델 중 기아가 시장에 먼저 출시되어 반응을 살피고 현대가 등장하여 평정하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2019년 K7 프리미어 출시 이후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등장했을 때도 그러했었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이왕 차가 급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 그랜저 풀체인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짧지만은 않죠. 계획대로라면 올해 2021년 연말에 출시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현재 반도체와 코로나 등 다양한 영업 환경 변화에 2022년으로 출시를 미룬 것 같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랜저의 판매량도 한몫하지 않나 싶은데요. 풀체인지를 앞둔 시기이긴 하지만 내수 판매량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로서는 경쟁 모델인 K8의 판매가 시작되었지만 그랜저의 판매량은 굳건하니 다시 말해 굳이 풀체인지를 앞당겨 현재도 잘 팔리고 있는 모델을 구형으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아마도 현대차의 머릿속에는 수익 분기점이라고 판단하는 내수 판매량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그랜저 풀체인지의 출시를 앞당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016년 출시한 6세대 그랜저의 5, 6년 풀체인지 주기를 감안한다면 2022년 출시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랜저의 포지셔닝일 텐데요. 현대자동차 그룹 세단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우선 가장 막내인 준중형 세단에는 아반떼와 K3가 존재하죠. 그리고 중형 세단인 소나타와 K5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들인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와 K8이 포지셔닝하고 있죠. 문제는 그 위의 그룹을 대표할 플래그십 세단은 기아차의 K9이 유일한데요. 현대차는 아슬란이 잠시 그 자리를 노렸으나 처참한 판매량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제네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대와 제네시스는 별도의 브랜드로 봐야 합니다. 결국 현대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의 갈증은 현대로서도 최대 고민 중의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K9이 현대자동차 그룹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하다 보니 그랜저와 제네시스 간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층이 수입차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모를 일 없는 현대는 급기야 K7을 K8으로 명칭 변경까지 하며 이탈 소비자층을 잡기 위한 묘수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그랜저 풀체인지가 대형급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이기도 하죠. 그 이후로는 준대형 세단인 K8이 이제까지 대형 세단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5m의 전장을 넘겨 5015mm로 나오면서 미리 보는 대형 세단으로의 변화가 시장에서 어떠한 반향을 일으키는지 살피기에는 최적의 경쟁 모델인 것이죠. 일단 지금까지의 시장 반응은 합격 수준입니다.
저 또한 이번 K8을 시승해보고 이전에 K7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랜저 풀체인지는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K8의 인기는 곧 있을 그랜저 풀체인지의 기대감을 한층 상승시키는 기폭제 역할이라는 것이겠죠. 그럼 정리를 하면 준대형 세단에는 K8이, 그리고 대형 세단에는 그랜저 풀체인지가 자리매김을 하면서 제네시스와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K9은? 이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K9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죠. 얼마 전 한 커뮤니티를 통해 위장막을 벗은 모습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엠버거 문제로 직접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보신 분들은 그냥 망하려고 작정한 디자인 같다라는 의견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이번 K8이 더 돋보이는 느낌까지 들었으니 말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K9이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끝으로 단종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카더라일 뿐이죠. 도요티브 생각도 K9을 쉽사리 단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형 세단으로 그랜저 풀체인지가 등장하여 시장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K9의 단종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죠. K9의 판매량을 잠식할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생각하신 분들은 그럼 현대는 준대형 세단을 K8에 완전히 내어주는 것인가요? 가뜩이나 요새 부진한 중형 세단인 소나타와 대형 세단으로 변모하는 그랜저 사이에 간극이 벌어질 경우 그 사이 준대형 세단의 소비자층의 이탈 역시 현대로서는 무시 못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에 준대형 세단에 다시 한번 도전할지 모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랜저와 제네시스 사이의 아슬란이 포지셔닝 실패했던 만큼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 역시 자칫 잘못하면 애매한 포지셔닝으로 아슬란과 같은 결말을 맺을지 모르기에 현대로서도 신중히 접근할 텐데요. 이 사이 포지셔닝은 현대가 처음 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현대의 새로운 준대형 세단으로 마르샤가 있었습니다. 마르샤는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V급으로 1995년도에 출시된 전륜구동 모델이었었죠. 당시로는 중형 세단인 소나타의 V급인 준대형 라인이 생소했던 만큼 초반에 관심은 높았으나 결국 소나타의 고급 버전이지만 그랜저가 될 수 없는 비싼 소나타라는 의식이 생기면서 결국 마르샤의 보급형 모델까지 내놓는 악수에 소비자들의 철저한 외면으로 출시 3년 만에 단종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자동차 시장에 준대형 라인업을 확대시킨 선구자적인 모델로는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런 마르샤가 다시 한번 준대형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지 모른다는 소식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소나타, K5, 가칭 마르샤, K8, 그랜저, K9이라는 촘촘한 라인업 구성으로 세단 어벤져스를 만들겠다는 의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K8과 앞으로 출시할 그랜저 풀체인지가 자동차 시장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도요티브 역시 그랜저 풀체인지의 자세한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요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요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